지금 기후위기 대응교육.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기후변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보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넘어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현재 지구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불다 못해 검붉어지고 있는 지구를 보고 언제까지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실 건가요? 기후위기 상황을 인식했다면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만나는 미래 세대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대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변화는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과목들만 배우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아시나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1년치 지구에서 배정된 생태 자원을 모두 써버린 날을 의미합니다. 1970년 12월 31일이었던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해가 지날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2020년 8월 22일, 2021년 7월 29일, 2022년 7월 28일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생태 자원의 소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위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생태 자원의 사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많아지고 환경 파괴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생태 자원 소비를 고려할 때 지구는 1.7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4월 2일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4월 5일이었는데 2022년에는 더 앞당겨졌습니다. 4월 5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자연이 폐기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65일 사용할 자원을 92일 만에 모두 써버린 셈입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활한다면 지구가 3.96개 더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기후위기 교육일까요? 탄소시계의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탄소시계는 지구온도 상승 한계점 1.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을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1.5도씨까지 남은 기간은 6년 7개월 정도입니다. 2도씨까지 남은 기간은 24년 4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의미합니다. 세계는 1.5도씨 또는 2도씨를 임계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급변점, 즉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를 의미합니다. 기상이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온도이며 돌이킬 수 없게 되어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은 2도씨 상승을 막고 1.5도씨는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1.5도씨 상승을 막아야 하고 2030에서 2052년 사이에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1년 IPCC 6차 보고서는 1.5도씨 상승을 막아야 하고 2021에서 2024년 사이에 돌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앞당겼습니다.
임계점을 넘어버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돌이킬 수 없이 연쇄 효과로 기온 상승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를 피드백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탄소 배출량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있던 탄소가 배출되고 극지방의 얼음은 녹고 구름이 감소해 태양 반사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산업혁명 기준으로 1.1도씨가량 상승했습니다. 1도씨의 그림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씨를 넘어 2도씨가 되면 해수면은 7m 상승하고 북극 생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씨가 되면 최대 3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하고 20에서 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겠죠. 지구의 온도 4도씨가 되면 지구상에 사용 가능한 물이 30에서 50% 감소하며 지중해에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해안 침수 피해로 연 3억 명 정도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5도, 6도가 오르면 지구는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대멸종의 시작은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1.5도를 넘으면서 시작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개발 방향과 과정. 그럼 고등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은 기후변화 자체에 제한되지 않고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사실에서 기후위기에 관여한 사람들과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과학적 사실과 연결된 사회 체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기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학 지식과 어떤 방식으로 삶에서 발현되는지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교육은 기후 지식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기후위기의 미래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기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교육에서는 기후를 다루면서도 기후와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와 인류 문화, 과거와 미래 세대, 지역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 등 다양한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윤리, 정치, 문화, 환경적이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교육이 삶을 다루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 기후위기 교육의 방향을 그림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이해 증진이나 실천의 의미 탐색, 삶의 성찰, 긍정적 참여와 같은 일들이 삶의 다양한 사건과 맞물려 순서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년군별 프로그램 특성과 활용 팁. 기후위기 시대 학교에서 학생들과 탄소 중립 학교를 만들기 위한 수업을 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는 학생용 교재, 교사용 교재, 수업용 PP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은 첫 번째로 교과별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4가지 대주제로 구분하여 차시를 구성하였습니다. 4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 이제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사회와 삶,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 나의 그린잡입니다. 차시별 교육 내용 및 활동 내용이 많은 구성을 한 이유는 다양한 과목에서 차시별 수업이 아니라 주제별 또는 활동별로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차시별 지도의 중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시별 지도의 방향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이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역 요소를 제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배우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영역 요소로는 기후변화 지식, 환경가치 태도, 실천과 참여, 환경 역량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지 구성을 살펴보면 들어가기, 함께 알아보기, 함께 해결하기, 함께 나누기 단계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중 개발된 모든 차시에 대하여 시범 적용을 통하여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 탄소 중립 학교 만들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시별 프로그램 구성 기호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가지 소주제로 16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차시별 소주제와 관련된 교과들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교과 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 변화와 우리의 삶 1. 날씨와 기후 그리고 3. 2. 가열된 지구 이제는 기후위기 3. 보이지 않는 끈 기후 시스템 4. 붉은 지구는 어때? 5. 나도 그레타 툰베리 6.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키리바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사회와 삶 7. 탄소 중립 그린 뉴딜 8. 전과정 평가로 바라본 탄소 중립 9. 슬기로운 소비 생활 10. 탄소와 멀어지는 삶 11. 탄소 중립 사회적 기업의 역할 12. 기후변화 정책과 국제적 협력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 나의 그린잡 13. 기후위기 실천이 답이다 14. 나도 기후위기 다큐멘터리 감독 15. 나도 신재생에너지 설계공학자 16. 나도 환경 넛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후변화 지식에 대해 배우고 사회와 개인으로 연결지어 실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교과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교과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지식, 문제인식, 정보 탐색, 활동 확산, 해결 방안 탐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교사용 교재에서 한 차시를 예로 들어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를 통하여 제시된 교과 외에도 다양한 교과와 연계가 가능하며 1차시 구성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많은 내용과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다양한 교과에서 주제별 재구성을 통한 교과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차시별 지도의 중점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과 교사의 지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구성하며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시하여 교사의 교과 연계 수업 디자인을 도울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으로서 기후변화 영역의 다양한 영역 요소를 균형 있게 배우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지식, 환경 가치 태도, 실천과 참여, 환경 역량의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요소별로 기후변화의 영역을 균형 있게 배우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차시별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들어가기, 함께 알아보기, 함께 해결하기, 함께 나누기 순서로 활동을 제시하여 주제별 수업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활동별로 수업 팁을 통하여 교수 학습 활동 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세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을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에게 받은 피드백으로 구성하여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학생 활동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때 학습 활동을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QR코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하여 학습한 내용들은 아래 활동들과 연계되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읽기 자료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기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고 아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활동으로 제시한 질문 아래는 파란색 글씨로 질문에 대한 예시 답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된 경우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내용 이해와 수업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시하였습니다. 교사별, 교과별, 답안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을 디자인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도서에 최소한의 예시 답안을 제시하여 지도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알아보기 단계 11, 2차 시입니다. 제시된 활동지를 보면 QR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두 개의 QR코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영상을 보고 옆에 제시한 질문에 빈칸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읽기 자료는 학생들의 활동지에 제시된 자료입니다. 읽기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다음 활동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읽기 자료는 다음 질문과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읽기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활동으로 연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재가 단지 지식교육의 내용을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례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 수업과 연계하여 직접 그리는 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웹 포스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포스터 제작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표현하는 활동은 정리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에는 학생들의 활동지와 다르게 참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학생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심화 내용 설명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양한 교과와 교사가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할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탄소 중립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ESG 경영에 대한 설명과 실제 ESG 경영 사례를 설명함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후 활동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인터넷상에서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 활동지에서는 검색어 추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검색어를 제시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탐색하는 활동에서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검색어를 추천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검색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에는 질문 아래 팁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업 적용 시 수업 방향이나 고민하고 수업을 지도하면 좋을 내용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계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지식과 사례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의 목표로 제시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활동별 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ESG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도록 지도하면 좋습니다. 또한 모든별 활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함께 논의하며 설계해보는 것도 많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차 시를 예시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활동지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검색어를 통해 긍정과 부정의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감정 분석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경우
그 당시 뉴스와 SNS에 언급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긍정, 부정, 중립 등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정, 부정, 중립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시기별 관련 뉴스나 이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관련 단어와 반응 비율은 최근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와 함께 최근 이슈를 검색해서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용 교재에 제시된 참고 자료 활용 방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수업은 다양한 교과의 교사가 활용할 수 있기에 관련 사이트를 추천하였습니다.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 사이트의 경우 기후용어사전, 기후정책, 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와 같은 기후변화 과학 정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기후변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경우 지역을 선택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교과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 마지막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 나의 그린잡입니다. 기후위기와 연계하여 자신의 삶과 연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진로와 연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 나의 그린잡에서는 인문 분야, 자연 분야, 예술 분야의 다양한 직업과 그린 멘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그린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난 그린 멘토를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각 분야별 10명의 그린 멘토 이외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어 자신의 관심 분야와 비슷한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그린 멘토와의 만남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친구들의 관심 분야와 다양한 그린 멘토들의 활동과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 이제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사회와 삶, 기후위기 시대 나의 실천, 나의 그린잡 4가지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후위기 대응 교재는 차시별 교육 내용과 활동 내용이 1차시 분량보다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과목에서 차시별 수업이 아니라 주제별 또는 활동별로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께서 교과에서 주제별로 사용하거나 융합 수업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재를 통해 연관성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미는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미의 그림자가 보이시나요? 위,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물, 동물, 지구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은 있지만 답이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많은 선생님께 이 교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